사실 오늘 같은 날을 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변호사님을 같이 코옥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언제 한번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꼭 유튜브를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변호사님 당연히 흔쾌히 이렇게 좀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을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중요한 클라이언트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의 김형민입니다. 오늘은 옆에 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의 새로운 변리사님은 아니시고요. 저희 이제 미국 사건을 도와주고 계시는 강상윤 변리사님이십니다. 그럼 변리사님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상윤 변리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변리사 네. 이제 46기 네네. 시험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 3년 정도 일했고 네. 미국 간 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아, 네. 변리사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네. 미국에 가서 이제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시험이 돼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미국에서는 특허 변호사 라는 직종으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변리사 네.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허그룹 뷰가 이제 중요한 고객분인데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네. 얼떨결에 그쵸. 바꿔바로. 사실 이 영상을 제가 아주 미국에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저도 한번 사실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뭐 딱히 요청 안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 되나 보다 이랬는데 미리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근데 변호사님 이제 1년에 한국에 한 2번 정도 오신다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특허그룹이나 이제 다른 고객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네. 2번 정도 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실 때, 한국에 들어오실 때 저희 사무소는 계속 방문해 주실 건가요? 계속 고객이 돼 계신다. 그럼 오실 네. 때마다 네. 영상을 찍는 걸로. 네, 그건 뭐 물론 이제 김영 변호사님이나 네. 도움이 된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네. 당연히 하는 게 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강상훈 변호사님, 물론 저희 사무소에 오신 것도 있겠지만, 모신 이유가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변리사가 해외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일단 아는 선은 우리가 보통 뭐 주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해외 법인, 뭐 글로벌 기업이 될 텐데, 그런데 나가서 일하는 정도 변리사가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변리사가 실제 외국에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데 가서도 그냥 변리사로서 일을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변리사님이 최적의 이제 인물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변리사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변리사, 한국 변리사가 이제 미국에 가서도 그대로 이제 한국 변리사 자격증만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는 특허 로펌 기준으로 하면은 포지션이 프로페셔널 포지션 중에 제일 이제 가장 로 디그리가 없는 분을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그 네. 부분은 사실 기술적 백그라운드만 있으면은 저희 한국 변리사 같은 분들도 가서 이제 로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명세사 분이랑 조금 포지셔닝이 비슷한데 네네.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포지션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아니면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그런 직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패튼 바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네.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에서 패튼 에이전트로 이제 한 단계 이제 라이센스를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미국 패튼 에이전트는 제가 볼 때 약간 이제 미국 패튼 에이전트랑 미국 패튼 어토니가 있으면은 네네. 한국 변리사는 한 그 중간 정도 포지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패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제출되는 서류는 자기가 다 권한이 있어요. 다 대리를 할 자기 수 이름으로 있는. 제출할 수 있는데 대신에 로펌에 대한 영업이나 리걸 네. 어드바이스나 코트, 이제 IP 컨설팅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요. 오로지 이제 특허청에 대한 것만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패튼 에이전트로 일을 하면서 저녁 이제 이브닝 스쿨로 로스쿨을 이제 다녔습니다. 제이드 과정이라고 있는데
있는데 네네. 한국 로스쿨하고 이제 시스템이 비슷하죠. 근데 네네. 이제 정규로 다니면은 3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브닝으로 다니면은 3년 동안 다닐 거를 4년으로 나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 이제 4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패튼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로스쿨 4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끝나고 졸업하고 바이그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그잼을 보게 되면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네네. 바이그잼도 패스를 하고 패튼 바도 패스를 하면 패튼 어토니가 되고 바이그잼만 있으면은 이제 어토니, 패튼 바만 있으면은 패튼 에이전트, 둘 다 있으면 패튼 어토니. 그래서 제가 완전히 공부를 다 끝낸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공부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패튼 어토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페이튼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IP 컨설팅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허청에 대한 대리만 가능하다. 근데 네. 만약에 페이튼 에이전트가 그런 특허청에 대리하는 행위 말고 그 외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 뭐 제재를 가하거나 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사실 미국 특허청에는 이제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 네.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도덕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근데 특허청에서 직접 그거를 뭐 수사를 한다던가 네네. 감시를 하진 않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주로 네네.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제대로 못했다던가 클라이언트가 좀 불만이 생겼는데 패튼 에이전트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네네. 바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 끝나는 거죠. 작살 접어야죠. 그렇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대리 행위를 하는 게 네.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튼 어토니가 되신 지 2년 정도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변리사나 아니면 한국 변리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한국 변리사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궁금한 게 그럼 미국에서 이런 페이튼 어토니로서 이제 일을 할 때 워라밸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이제 회사 잡과 그 다음에 나의 사생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밸런스가 되어져 있나 그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한국에서의 이제 변리사 생활도 하셨으니까 한번 그런 걸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 이제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로펌도 굉장히 많고 네. 클라이언트도 많고 출원 건수도 많고 IP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선택이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네. 하지만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럼 사실 이제 한국하고도 뭐 비슷하긴 한데 그런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보수가 높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특허 소송에 투입되거나 뭐 M&A, 엔타이트러스트 그쪽에도 IP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이제 특허 출원 분야, 패튼 프로세큐션인데 특허청에 관련된 이제 특허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좀 워라밸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듀데이시 뭐 기본적으로 나오면 3개월 후로 잡히기 때문에 조금 매니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패튼 프로세큐션은 기본적으로 좀 워라밸이 좀 보장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아이가 2명 있는데 첫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첫애를 데려다 주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은 한 10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요. 네네. 도착을 하고 사실 이제 또 둘째가 아직 돌짝이기 때문에 네. 저녁 7시는 또 퇴근을 해가지고 네네. 첫째를 제가 목욕시키고 아내가 이제 둘째를 목욕시키고 재우고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7시는 무조건 나와야 네네. 집에 가서 잘 흘러갑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0시 출근해가지고 7시 퇴근. 네. 이 정도의 생활을 그냥 워킹데이 동안 쭉 하셔도 뭔가 로드가 엄청나게 걸리거나 막 그런 날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시고요. 간혹가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출원 업무 이런 것만 대리하더라도 네. 사실 뭔가 4분기 때는 진짜 몸이 빠스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거의 뭐 자기의 생활이 없다시피 한데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하게 뭔가 좀 더 이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주로 출원 업무를 했지만 네. 이제
이제 휘몰아치면 정신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사람이 지치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터프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미국 가서 오히려 좀 적응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그 정도의 일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물론 한국에서의 버는 돈과 미국에서 버는 돈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이런 고정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희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저희가 보통 변리사로서 이제 고용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한 1억 정도 큰 거 한 장 정도의 수령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출연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명망 있는 로펌에 가게 되면 출연 업무를 하더라도 초봉이 한 2억 정도는 됩니다. 초봉이 2억 정도 되면 사실 야근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패트 프로세큐션 자체가. 네.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근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했을 때 2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평균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돈으로 하면 이제 18만 불인데요. 네네. 18만 불을 안 주면은 거기를 안 가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건 다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가입니다. 네네. 시작가다. 와. 거의 그거랑 비슷하네요. 수가의 비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수가의 차이 정도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사람이 일을 뭐 20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다 한계가 있는데 머리도 뭐 한 10시간 쓰면은 더 이상 잘 안 돌아가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프로세큐션 업무를 보면은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수가가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네. 그대로 또 이제 연봉 아. 한 두세 배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 이제 변리사님 어쨌든 한국에서 변리사 일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로스쿨 나오셔가지고 이제 페이튼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잖아요. 주변에서 어떻냐, 할만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미국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추천합니다. 특히나 이제 변리사분들이나 제가 이제 일을 해본 건 이제 변리사 직종이니까 제 네. 후배분들을 보셔도 굉장히 사실 한국 변리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학교 후배들을 봐도 사실 다 똑똑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워낙에 똑똑하고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오히려 경쟁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본인의 더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경쟁이 덜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크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게 있겠죠? 네, 시장이 큽니다. 네. 그러면 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장단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네.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장점 뭐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장점 꼽자면 이제 뭐가 이제 대표적일 수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땅이 크니까 넓게 쾌적하게 네.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 같은 경우에도 교통체증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연봉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아주 싸기 때문에 네. 아주 배불리 먹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 미국 가기 전에 에서 지금 몸무게를 비교하면 한 사실 15kg 정도가 쪘어요. 쪘어요. 고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계속 먹다 보니까 소세지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쪘는데 네. 아무튼 삶 자체는 굉장히 풍족합니다. 연봉도 뭐 한국에 비해서는 되게 높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해서 가긴 했지만 한국에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네. 가족하고 좀 자주 못 본다. 요거는 좀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이제 가족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뭐 물론 저희 아내랑 아이들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네네. 부모님 형제자매랑 그다음에 친구들 네네.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서 좀 외로움이 느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초에 별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인종차별이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잡을 우리가 뭐 어토니가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잡을 구할 때 좀 힘든 그런 건 없는지. 근데 이제 약간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텍사스나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백인 인구가 많고 네네. 조금 인종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주로 본 곳은 이제 뉴욕, 네. 그다음에 워싱턴 DC,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네. 이쪽에는 굉장히 한인이 많습니다. 중국인도 많고
인도 계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종차별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본인이 오히려 인종차별 왕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사실 어쨌든 미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 그 영어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뭐 교육을 받았던 아니던 이제 영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영어를 가기 전에 크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지금 있는 로펌 이전 로펌에 제 첫 직장에 이제 잡을 구하게 돼서 그때 채용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 한번 인사를 하러 간 그게 사실 미국에 처음 가본 거예요. 영어를 안 했는데 네네. 영어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 수능 영어는 어떻게든 뭐 알게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생활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못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은 뭐 다시 돌아오지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배웠던 영어들이 많이 써먹을 게 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했더라도 다시 미국 가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살다 보니까 좀 다 영어가 어느 정도는 다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내가 어쨌든 거기서 자리 잡고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쓰는 거고. 예, 계속 생활하면서 영어를 쓰게 되니까 네. 오히려 영어가 더 늘어가고 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은 했지만 굳이 내가 영어 때문에 못 간다. 근데 정말 뭐 본인이 영어를 울렁증이다. 나 영어 너무 싫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는 게 말이 안 되고 네네. 어느 정도 나도 뭐 공부하면 되겠지 네네. 라는 생각 정도만 있다면 영어 실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도 한번 가서 하다 보면 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가서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쵸. 네.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어서 영어 시도지 어떻게 하는 하나 거는.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좀 귀하신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을 좀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변호사님을 같이 코업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언제 한번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꼭 유튜브를 찍어봐야겠다 했는데 변호사님 당연히 흔쾌히 이렇게 좀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을 여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중요한 클라이언트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근데 사실 이제 농담이고 정말 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유튜브 재밌게 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더 네. 그러니까. 익숙하게 네. 재밌는 얘기 사고 쳐가지고 돌아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다음에 또 오실 테니까 그때 또 네. 시간을 내주시면 또 다른 주제로 아니면 그때까지 또 Q&A가 쌓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강상훈 변호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이 되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